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에 조정이 오며 비트코인은 94K 후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1만 명이 청산이 됐는데 이 조정이 어디서 왔고 언제까지 지속될지 영상을 통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산 맵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재돌파하면서 뒤늦게 붙었던 레이트 롱 포지션이 이번 조정을 통해서 모두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 5번에 걸쳐서 큰 폭의 조정이 있었고 이 조정이 오면서 롱 포지션이 굉장히 많이 아픈 이틀이 되었고요. 21만 명이 청산이 됐고 금액으로는 7천억 원 정도가 시장에서 개인들로부터 세력들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12월 8일 이후에 가장 큰 조정이 왔고 이 조정 같은 경우는 거시경제 환경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10만 불의 매물대가 없어지면서 10만 불 위로 올라갔었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조금은 꼬시고 현물이 움직이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갔다. 하지만 선물은 관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물마저 내려오면서 고래들은 매도에 동참을 했고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새벽 사이에는 92K까지 빠졌다가 현재는 94K, 95K에 위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코인 시장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매크로 지표가 좋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PMI 지표가 발표가 되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미국이 역시 강하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전해지게 되고 그러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게 되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게 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흡수가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이어지면서 특히 민감한 코인 시장과 비트코인 가격에 영향을 줬고 하락을 유발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락을 유발한 것뿐만이 아니라 유동성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락 조정 같은 경우는 단기에 끝난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은 1월 달에 우리를 계속 괴롭힐 수 있다. 이런 변동성이 지속적으로 1월 달에는 발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매크로 지표가 좋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하락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합리적인 생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유동성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금융위기급까지도 내려가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개인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들을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게 되면 미국이 정말 강합니다. 미국이 강한 지표가 많이 나왔고 이런 부분들은 미국이 금리 인하는 명분을 떨어뜨리게 되고 금리 인하는 명분을 떨어뜨리다 보니까 시장에서 발작같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 실물에서도 금리가 더 떨어져야 되는데 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좋지 못한 지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어딘가 굉장히 애매한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실물이 좋지 못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돈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유동성이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이어서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매크로 지표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에 굉장히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 비트코인 현물 ETF 같은 경우도 어제 유출이 발생을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92K까지 빠지는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쇼터몰더에 이게 쇼터몰더들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단기 투자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오면서 단기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던져지고 이런 부분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는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는 트리거의 변수로 작용을 했고요. 또 안타까운 부분은 이 시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크로적인 부분에서 유동성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동성 이슈는 당연히 코인 시장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코인 시장에는 직접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거래소로 유입되는 양이 줄어들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코인 시장이 상승의 모멘텀이 줄어들게 되고 1월 달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염려가 된다,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조금은 현실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과거 사이클을 봤을 때도 2017년도 사이클에도 1월 달에는 조금 좋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고 2021년도 1월 달에도 조금 좋지 못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거 사이클에서도 존재했던 조정들이다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숏의 뷰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자라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었던 거고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지금이 좋지 못하지만
다른 지표들을 보면 누군가는 이런 조정들과 아픔을 통해서 뒤에서 웃으면서 모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표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아프고, 개인들 아까 쇼터몰더들이었죠. 쇼터몰더들이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물량을 고래들 세력들은 웃으면서 받아내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 조정이 있었을 때 조정에서도 누군가는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그러면서 전고점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 부분들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가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비트코인을 모아가는 원래 숫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고통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린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저는 이 1월 달의 조정이 비록 단기적으로 끝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긴 한데, 같은 경우는 너무나 빠르게 가파르게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과매도 구간에 접어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기술적으로도 반등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뒤에 또 조정이 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극단기적으로 반등이 올 수 있는 그런 자리다라는 것들을 기술지표 RSI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또 코인베이스의 CVD 자료상으로 봤을 때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락이 나왔을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92K 라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92K 라인을 어떻게 지지하는지 여부, 코인베이스에서도 라인에 매수벽이 형성이 되면서 이 라인을 지켜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유를 보시게 되면 92K까지 빠지려고 하다 보니까 코인베이스에서 매수세가 들어온 걸 확인을 할 수 있고, 다른 곳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92K 라인을 어떻게 지키는지 여부가 뒤에 횡보를 하면서 위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추가 하락이 나오는지를 볼 수 있는 매우 분수령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 92K 라인 정말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지금까지는 92K 라인까지 가게 되면 매수세가 붙으면서 위로 올라갔는데, 과거 조종장의 경험을 봤을 때 몇 번 두드리면 뚫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월달 조정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조정이었고, 이런 조정들이 어디까지 갈 거냐, 금액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추세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시기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1월에 트럼프 취임식까지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뒤에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가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과거를 봤을 때 이건 2024년도에도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그런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제로 MVRV의 프라이싱 밴드를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 우리가 궁극적으로 먹어야 되는 구간 같은 경우는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 상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MVRV의 모멘텀 지표로 봤을 때도 아직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구간들이 남아있다라는 걸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지 못하고 조정이 왔고 우리가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을 준비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게 바라볼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열려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저는 결정적으로 무엇보다 우리가 깊게 봐야 되는 이 지표 한 가지가 사실은 모든 걸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3월부터 10월까지 굉장히 아팠고 사람들이 코인을 던지고 시장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미국에 있는 기관들, ETF를 만드는 운용사들은 뭘 했냐? 비트코인을 정말 꾸준히 모아갔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고,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약간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누군가는 이 시장을 뒤흔들면서 뒤에서 웃으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다라는 거, 멀리 보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시장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1월 조정이 앞으로도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고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매수를 못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신한 쪽에서 뭐 리포트 같은 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더리움 다음에는 리플과 솔라나가 ETF가 나올 거다, 연내 상장 가능성이 70%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현물 ETF도 투자하지 못하는 나라에서
이런 이야기가 기관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죠. 아이러니한 부분이 한 가지고 두 번째는 기관들은 이미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나아가고 있다. 앞서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뭔가 조치가 취해지게 되면 무엇보다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라는 걸 이런 뉴스 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SEC뿐만이 아니라 CFTC 의장 같은 경우도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우호적인 모습으로 우호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준비를 착착착착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왜 2025년도에 코인 시장에서 계속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저는 정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